출두하라는 사기 문자 메시지 조심하시라는 소식. 아는 사람 이름으로 오다 보니 무심코 열어보게 되는데요. 청첩장이나 동창회의 안내문을 가장해 돈을 빼가는 SNS 피싱. 국내 한 스미싱 조직은 100만 건의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모두 1억 1천만 원이 2억 7천만 원을 빼냈습니다. 1년 사이 4배나 늘었지만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긴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화입니다. 휴대전화 해킹 사기, 일명 스미싱이라고 하죠. 올 8월까지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작년 한 해 일어난 사건의 10배를 넘어섰습니다. 또 금액 피해를 따져봐도 이미 8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여러 인증 단계를 거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왜 스미싱 피해를 당할 때는 한두 번의 클릭으로도 이렇게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탐지팀 전인경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 문자 피싱, 스미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문자 피싱, 스미싱은 SMS와 피싱이 결합된 용어입니다. 아, 네.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에 악성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떤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어떤 악성 앱이 설치돼서 수액결제 피해나 이런 금전적인 탈취가 발생하게 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앱을 우리가 다운받게 되는 과정에서 결제가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보통 우리가 앱을 다운받을 때 뭐 동의하십니까? 여러 단계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왜 이런 앱들은 그냥 이렇게 금방 결제가 되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앱이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결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일단 그 휴대전화에 그 앱이 설치가 되게 되면 얘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휴대전화로 오게 되는 문자 메시지를 중간에 탈취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소액 결제를 할 때 그 SMS 인증이라는 인증 번호를 중간에 입력해야 돼만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인증 번호가 그 악성 앱에 의해서 해커에게 전송이 되고 스마트폰 앱 소유주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뭐 이런 괴담도 나돌았었어요. 뭐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와서 거기에 전화를 걸었더니 뭐 25만 원에 결제됐더라. 이런 괴담도 돌았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절대 아니고요. 최근에 스미싱이 유행이 하면서 그런 스미싱 루머가 사실 돌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스미싱 문자만 왔다고 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스미싱 문자에 있는 그 악성 앱 주소를 반드시 클릭한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만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치를 한 다음에는 한 번만 피해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또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악성 앱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계속 피해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급증하고 있는 이 스미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뭐 구제 대책 이런 것도 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통신사와 결제 대행사 간의 책임 소재가 이제 불분명하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고 있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만 또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그 소비자는 그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은 다음에 그 확인원을 관련된 이통사 내지는 결제 대행사에 보내야만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이통사나 결제 대행사가 약간 서로 그 미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 사실 이런 피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체적인 절차가 체계가 마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고요. 이 소액결제 피해의 구제는 현재 사실 프로세스는 이미 다 마련이 돼 있고 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만 대응을 한다면 구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우선 그러면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딱 단적으로 누구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까? 통신사인지 아니면 결제 대행사인지? 그러니까
결제 대행사나 통신사는 굉장히 억울한 입장인 건 사실인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스미싱 문자나 앱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건 결제 대행사도 그 통신사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해커에 의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앱이 사실 사용자들한테 만들어지고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결제 대행사다, 뭐 통신사다의 책임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예. 그러면 소비자는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액 결제라고 하지만 소액 결제가 지금 30만 원 미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 30만 원이 사실 이렇게 소액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네. 막을 수가 있는지요? 예, 소액 결제 피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핸드폰에서 기본적으로 그 소액 결제를 못하게 하는 기능을 이 통사에 전화를 하면 소액 결제를 원천 차단하는 기능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은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만큼만, 즉 소액 결제의 상한도를 확 줄여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예, 피해가 아무래도 많은 부분 감소가 될 거고요. 이거 외에도 이 통사에다가 저만의 비밀번호를 등록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액 결제를 쓸 때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소액 결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런 어떤 소액 결제 피해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렇게 자세히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네. 걱정이 되는 게요. 사실 이렇게 금액이 크다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만 요즘 스마트폰을 네네.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이용 금액 자체가 크거든요. 금액이 이제 많다 네. 보니까 뭐 10,000원, 20,000원 혹은 뭐 몇천 원 이렇게 결제되는 거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의 피해까지 보면 훨씬 피해가 많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몇십만 원씩 일어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인지가 쉬운데 네네. 단순히 몇천 원, 몇만 원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면 네, 우리가 그런 그것을 경우는- 알려면은 매번 명세서를 살펴보고 다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사용한 소액결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앞단에 내 핸드폰에 그 소액결제를 유발하는 스미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물론 그거는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통신사에서 적어도 그런 소액 결제가 됐다고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준다면 피해자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명세서를 다 뒤져보지 않더라도. 맞습니다. 소액결제가 보통 일어나게 되면 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얼마가 소액결제가 됐다는 문자가 오는데요, 보통. 네. 근데 이 스미싱 앱의 문제가 이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 메시지를 중간에 가로채버립니다. 네. 예, 그래서 핸드폰에 악성 그 앱이 깔려 있으면 이 통사가 아무리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도 받아볼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 앱을 우리가 다운받게 되면, 물론 모르고 다운받겠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소액 결제뿐만 아니라 뭐 전화번호부나 이런 개인정보도 뺏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맞습니다. 지인들의 번호까지도 만약에 그쪽으로 나간다면 그분들한테 또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2차 피해, 3차 피해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까? 요즘에 나타내는 스미싱 앱의 전형적인 유형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휴대폰에서 연락처 정보를 먼저 빼간 다음에 지인을 네. 사칭해서 보내는, 얼마 전에 발생했던 그 돌잔치 앱이 사실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 스미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휴대전화에 내 스마트폰에 보면 알 수 없는 출처로부터 내려온 그런 앱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만 이용을 하셔도 그런 악성 행위를 하는 그런 스미싱 앱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현재 관계기관하고 그 통신사들이 발신 번호로 스팸 문자를 걸러주는 보안 앱을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번호는 사실 발신자가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건데 우리가 문자 내용을 보고 차단하는 맵 이런 거는 앱 같은 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통사를 통해서 나가는 문자 중에서 스미싱 앱의 주소를 포함을 하고 있다거나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는 발송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현재 개발 중인 앱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자를 보고 그 문자에 의심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예 사용자에게 경고를 알리게 되는 그런 앱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앱이라는 게 계속 개발되고 또 그 다음에 개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사전 차단을 해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이 계속 또 발전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뭐 자신들이야 주의를 하겠지만 아이들이 자칫 잘못해서 그런 앱들을 다운받았고 만약에 결제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경찰서를 통한 구제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아이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아예 소액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소액결제 기능을 아예 차단해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예, 사실 그렇군요. 그리고 통신사들이 지금 뭐 열심히 여러 앱이나 다른 거를 개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소비자의 입장으로는 통신사의 불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결제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고 또 스미싱 피해를 당할 때 이렇게 쉽게 피해가 당하게 하는가? 그럼 통신사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는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그 소액결제 자체에 대해서 보안성을 강화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SMS 인증만으로 되는 그런 어떤 소액결제 방식을 휴대폰의 인증, 즉 휴대폰의 어떤 고유 번호를 사전에 등록해 놓고 인증된 휴대폰에서만 소액결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는 아무래도 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그 인터넷 결제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런 스미싱은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왜 중간에서 문자를 낚아채 간다 그랬잖아요. 사실 네네. 그런 것도 통신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스미싱 피해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의 기본 기능 중에 중간에 그 SMS 문자를 낚아채서 자기가 읽고 사용자한테는 안 보여주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구글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 문자 메시지를 낚아채서 다른 제3자에게 전송하는 그런 기능은 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회사 측에서는 지금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소액결제 피해는 사실 한국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소액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글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시도를 했었을 때는 그건 이제 한국에 특화된 사항이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이 모바일 어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그 보안에 문제를 좀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저희랑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보안성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아닌 경우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거의 100% 다 안드로이드 폰에서 스미싱 소액 결제는 일어나고 있고요. 아이폰의 그 애플의 아이폰에서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럼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뭐 항의도 해야겠지만 정확하게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구글 측에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을 만드는 측에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통신사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안드로이드 폰의 기본적인 기능에 관련돼서는 구글하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네. 그거 외에 저희가 어떤 그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그 스미싱 앱을 탐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의 기본 탑재 같은 경우는 네. 백신사들하고 제조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백신 프로그램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OS 제조사나 아니면 그 스마트폰 제조사, 그 다음에 통신사 다 같이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느 한쪽만 손을 놓고 있어도 피해는 고스란히 또 소비자가 보게 되니까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워낙 스미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다 보니 그조차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한국만의 문제라고 손 놓고 있던 통신사들 그리고 업체들의 안일한 대응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